fire is gone now, and I'm horribly cold. I really ought to drag myself outside, but then there'd be the sun. I'm afraid I waste the light on the paintings and on writing these words. We die. We die. We die rich with lovers and tribes, tastes we have swallowed, bodies we have entered and swum up like rivers. Fears we've hidden in, like this wretched cave. 3위는요? 아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파요? 우리 사람 많이 아파요. 3위는 English Patient. 우리 사람 말 아파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다고? 간단하게 하네. 잉글리시 페이션트 봤어? 영화 안 본 거 아니야? 예전에 봤어요. 아 이번에 안 봤구나. 어쩐지 소개에 좀 디테일이 떨어진다 싶었어요. 안 본 네, 거 잉글리시 페이션트 1996년작이고요. 네. 아, 제가 좋아하는 안소니 맹겔라 감독의 영화입니다. 아 그렇군요. 돌아오셨죠.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 역으로는 랄프 파인즈가 나옵니다. 네. 잉글리시 페이션트예요. 그냥. 네. 이관왕이나요? 우리 예. 책 읽어주는 남자에서. 그리고 온통 화상을 입어서 네. 망가져 있는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정성스럽게 보살펴주는 간호사 역으로는 줄리엣 비노시가 나왔고요. 예, 줄리엣 간호사 비노시. 한나 역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랄프 파인즈의 그 사랑의 대상, 격정적인 사랑의 대상이었던 네. 캐서린 역은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의 남편 역으로는 콜린 퍼스가 나왔죠. 그렇죠. 이때는 콜린 퍼스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죠. 예,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었어요. 존재감이 없었던 예. 때. 그리고 랄프 파인즈의 과거를 알고 있는 예. 이 손가락이 없는 엄지손가락. 부상자, 예, 엄지손가락이 없는 네. 카라바지오 역으로는 윌럼 데포가 나왔습니다. 네, 윌렘 데포. 예. 우리 플래툰에서 했었죠. 예. 네. 항상 악역으로 이런 역을 했는데 플래툰에서만 좋은 역 한번 딱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줄리엣 비노시와 이렇게 알콩달콩한 사랑을 키워가는 인도계 중이, 그렇죠. 예, 인도계 중이 그 킵 역으로는 라빈 앤드류스라는 배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배우를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 볼 땐 몰랐는데 네. 이번에 다시 보는데 이 사람이 나왔었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인상적으로 나오냐면 그 로스트 시리즈에서 사이드라고 거기서도 약간 그 이라크계 예, 이라크계 사람 미국인으로 나옵니다. 그렇군요. 예. 로스트. 네. 로스트 끝까지 다 봤다고? 예, 저 다 봤어요. 훌륭하네.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97년에 골든글로브에서 음악상, 작품상 받았고요. 네. 아카데미에서는 감독상, 미술상, 여우조연상, 음악상, 음향상, 의상상, 작품상, 촬영상, 편집상 예, 싹쓸이 했네요. 아주. 싹쓸이 했었죠. 네, 그리고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도 은곰상 심사위원 대상 받았습니다. 네. The English Patient죠. 네. 영국인 환자라고 하면 되나요? 네. 이 사람이 다쳐서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이 됐는데 자기의 그 정체를 밝히질 않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몰라. 예, 이름도 모르고 뭐 국적도 모르고 뭐 그러니까. 왜냐면 그 이름 때문에 참 엄청난 걸 겪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을 그냥 자기 잠재의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나 봐. 예. 그 이름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긴 이름. 그거 저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좀 일부러 예, 일부러 그냥 모르는 그쵸.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나. 너무 그 고통이 크니까. 그런 예, 거군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2차 대전 말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수도원, 폭격 맞은 수도원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고요. 그게 이제 또 액자처럼 그 과거에 한 10년 전 전쟁 고 전서부터 이 주인공인 라파인즈 알라시 백작인가? 알맛이요. 알마시? 예. 알마시 백작. 이 사람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잉글리시가 아니죠. 영국 사람이 아니에요.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 귀족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한 긴 이름을 갖게 돼서 나중에 영국에서도 까이고 독일에서도 까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뒷 스토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와의 랄프 파인즈 간의 사랑인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는 사실 불륜이죠. 그쵸.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해서 아주 치명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여자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나중에는 모든 거를 버리게 되는 그런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줄리엣 비노시의 간호를 받으면서 그 수도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네. 이렇게 플래시백이 계속 되면서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전쟁은 안 끝났고 네. 전쟁이 계속 ING죠 여기서는. 그러다가 영화 이제 끝에쯤 전쟁이 끝나요. 네. 끝나고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과거가 다 이렇게 까지면서 영화는 끝납니다. 참 이 영화는 뭐 에픽이죠. 완전히 아주 장대한 스케일을 담고 있는 그런 영화고 이 안토니 민겔라 이 감독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준 영화죠. 네.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시드니 폴락이랑 같이 네. 그 리더도 같이 제작했고 네. 프로듀서로서도 많이 활동을 했죠. 네. 직접 감독한 거는 이거랑 그 리플리 네.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있죠. 네. 그 리플리랑 콜드 마운틴. 콜드 마운틴. 네. 네. 그 정도가 이제 직접 감독한 거고 그 외에 많은 수많은 영화들을 네. 감독한 영화죠. 영화요? 제작자죠. 진우가 네. 하품 좀 그만해. 저번에 쳐 울더니 이제 저 하품만 하고 그랬나? 무슨 아까 먹을 땐 쌩쌩하더니. 새벽 2시 반이에요. 예. 자, 이 장대한 에픽 스토리를 최 과장이 이제부터 짧고 아주 간결하게 아까 다 해주신 것 같은데. 형 다 해주신 거 아니에요? 끝났어요. 끝났나? 아니 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예. 이 백작 잉글리시 페이션트 예. 알마시 백작은요 그 영국인은 아니지만 영국 지리학회의 회원이에요. 왕립 지리학회. 예. 예. 그래서 그 북아프리카의 사막지대를 국적과 상관없이 거기에 모여 있는 학회원들이 같이 그 사막지대의 지도를 만듭니다. 그렇죠. 지도를 예. 만드는 사람들. 근데 그 와중에 그 멤버 중에 한 명인 콜린 퍼스. 콜린 퍼스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눈에 반해요. 그렇죠. 아, 이 여자는 어떤 운명적인 그 느낌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여자도 이제 싫지 않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주 치명적인 불륜에 빠지게 되고 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남편이 복수를 하려고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죠. 그 아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로 백작을 쳐버리려고 셋 다 그냥 폭사해 버리려고. 폭사해 버리려고 이렇게 딱 덤벼들었는데 비행기는 추락했는데 결국에 이 남자는 살고 지만 죽어. 예. 자기는 죽고 아내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을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사막 한가운데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 자기가 발견한 이렇게 고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굴에 딱 데려다 놓고 내가 금방 갔다 오겠다. 예. 금방 구조 걸어가지. 예. 걸어서 3일 밤낮을 걸어서 이제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이제 차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전쟁통이어가지고 네 국적이 어디냐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헝가리는 그때 독일과 함께 예. 그쪽 그 주축국 예. 주축국이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적국이 돼 버린 거야. 그렇죠.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잡혀가요. 그렇죠? 뭐 그래서 기차 같은 데로 이제 수송이 되는데 그걸 얘는 지금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동굴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탈출을 해서 독일군한테 가서 그 지도를 주죠. 그렇죠. 자기네가 제작한 만들어 지도를 다 주고 다 주고 그러니까 거래를 한 거죠 독일군이랑. 그리고 그 영국군이 쓰던 비행기에 독일군의 기름을 채워서 다시 동굴로 날아가죠. 갑니다. 예. 그래서 그 여자를 태우고 이미 여자는 도착했을 때 그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어. 너무 지났죠. 한 뭐 일주일 열흘 이렇게 지났을 거예요. 그래서 편지 한 통을 남겨놓고 그 여자는 이제 죽어 있고 그 죽은 여자를 태워서 캐서린을 비행기에 태워서 오는 길에 폭격을 맞아서 또 독일군한테 맞아. 예. 참 기구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픽션이긴 한데 유럽은 사실 다 이렇게 한 땅덩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국적 이런 게 별 크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게 유럽 사람들 만나 보면 뭐 그 막 불어, 독어, 영어 다 하고 막 다 그냥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서로 원수잖아. 응? 영국이랑 스코틀랜드 싸우는 거 봐요. 영국이랑 아일랜드 싸우고.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제 2차 대전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전쟁 전에는 다 평화롭게 같이 지도 만들고 그랬는데 네. 콜린 퍼스 자체가 이 부부가 사실 스파이가 돼서 온 거잖아. 그 네. 지도를 만들어서 그 북아프리카 그게 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같이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환자가 돼서 이제 죽어가는 건데 과거를 회상하는 씬들이 처음에는 뭐 그냥 정말 러브 어페어 네. 같은데 갈수록 이 남자의 그 사랑 이야기가 구구절절하게 애절하게 보여집니다. 나는 그 동굴 앞에 다친 여자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목에 그거를 목걸이를 하고 있잖아. 네. 골무, 쇠로 된 네, 골무 네. 있죠. 그 튀니지에서 산. 그 장면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고 나오는데 막 랄프 파인즈가 울면서 이렇게 안고 나오고 이게 나중에 통곡하면서 죽는다는- 그러니까 소리는 안 나와요. 우는 소리는 안 나오는데 그쵸.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죠. 예, 이렇게 여자를 안고 나오죠. 그 거기서는- 안고 나올 때도 슬프고 네. 안고 들어갈 때도 슬퍼. 그렇죠. 예. 그 동굴을 서로 같이 발견해 가지고 이게 첫 씬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네, 물감으로. 맞습니다. 예. 그게 그 동굴에 그려진 이게 실제로 그 동굴이래요. 예, 실제 있는 동굴이에요. 예. 실제로 뭐 1930년대 발견했던 동굴이래요. 네. 옛날에 그 알타미라 벽화처럼 네. 옛날 원시인들이 거기에 수영하는 원시인들.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있죠. 거기가 이제 바다나 호수였다 이거죠. 그 사막 한 가운데가. 네. 여기가 이제 튀니지죠, 튀니지. 네. 튀니지랑 이집트 뭐 이런 데예요. 네. 사실 그 지중해. 그러니까 2차 대전이 여기까지 다 그 화마가 덮쳤으니까 나중에 아프리카에서 막 영국이랑 그 독일이랑 막 싸우고 그랬죠. 그 롬멜 장군 뭐 이런 거 네. 그런 게 여기 사막의 여우. 사막. 뭐 네, 그게 이제 여기인 거죠. 네. 근데 뭐 전쟁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그냥 여기는 아프리카였고 하니까 이제 전쟁 전에 이 둘의 로맨스가 좀 나오다가 예. 이제 줄리엣 비노시는 지금 이제 40년대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한 1, 2년 전 요때죠. 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수복해가지고 그런데 그 부대에서 이탈을 하죠. 줄리엣 비노시가 잉글리시 페이션트랑 둘이서만 그 수도원에 남겨져요. 예. 일부러. 너무 이 부상 상태가 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 간호사가 그냥 전담으로 붙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네. 그 줄리엣 비노시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첫 씬 보면 전쟁 중에 자기 남자친구가 죽어. 예. 그 얘기가 나오죠.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통곡하고 그렇죠. 또 자기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던 동료도 죽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되게 비운의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너무 운이 없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고 라는 어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한테 모든 정성을 쏟고 이러는 게 자기에 대한 연민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보면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예. 극진하게 마치 네. 자기 연인을 간호하는 것처럼 예, 하잖아요. 예. 이 정말 다 온통 타버려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는. 예. 그 나는 이거 자꾸 보면서 저기 생각나더라고. 볼디모트. 아. 알파인스가 네, 나중에 좀 이게 좀 더 흉측해지면 볼디모트로 되는 거야. 그 분장을 자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해리포터의 볼디모트 알파인스가 연기했죠. 그런데 이제 이 줄리엣 비노시도 킵이라는 예. 킵이라는 이 영국인 인도계 영국군과 영국군. 예.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스토리들이 있고 역시 에픽 영화답게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얽혀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민겔라 감독이 잘 웰메이드 고품격의 그런 대작으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러브 스토리. 근데 이거는 전쟁 영화라기보다도 러브 스토리죠. 어디까지나. 예. 그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캐서린이 그 동굴에서 죽고 네.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지만 사실은 가장 조마조마한 장면이 있어요. 가장 조마조마한 장면은 이 그 줄리엣 비노시의 남자친구인 킵이 폭탄 제거 그치. 전문가거든요. 우리는 그거 보면서 거기서 터질 줄 알았지.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까지 죽었는데 맞아. 이 남자와 또 아주 달콤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전쟁 중에 폭탄이 하나가 발견이 돼서 그 폭탄을 제거하는 장면이 있어요. 전쟁 끝나고. 네. 제거를 하는데 막 전쟁이 끝나서 막 그
사람들이 미군 전차가 예, 막 오지. 전차가 막 오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축하의 막 그 분위기, 그 흥분된 분위기가 막 있는데 전차가 달려오니까 이 폭탄을 제거 중인데 이게 진동이 생겨가지고 폭탄 제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막 무슨 선을 끊어야 되는데 뭐 무슨 선을 꺼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와 그래서 진짜 조마조마하더라고요. 또 줄리엣 비노슈가 그런 상처를 또 입게 될까봐. 아니 근데 그 약간 영화적인 분위기는 예. 거기서 터질 터질 것만 것 같아. 같아요. 예. 그 왜 그 클리셰 있잖아요. 폭탄 전선 파란 색깔 끊을까 전선 자르는 빨간 색깔 클리셰 있지. 끊을까. 여기 그거 나와. 근데 그거를 우리는 쟤도 저렇게 그 뒤에 또 다른 또 근데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긴 하죠. 폭탄으로 인한 그 다리만 2개 남겨져 있는 그 동상 그리고 낭만적인 장면도 있잖아요.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낭만적인 장면 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줄리엣 비노슈와 이 킵의 그 교회 씬, 교회 씬, 그 성당에 그려져 있는 그 약간 이탈리아 성당에 그려져 와우 있는 장룡 생각하는 예. 것 같은 그 이렇게 벽화, 벽화. 천장화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근데 이 여인을 위해서 이 킵이라는 이 군인이 이벤트를 준비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이벤트의 화신이에요. 그죠? 이게 약간 인도자 이게 왜 이랬네.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줄이랑 안전끈 같은 걸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여자를 이렇게 다 묶은 다음에 이렇게 조명탄 하나 탁 터트려줘요. 깜깜한 밤에. 그 다음에 이 여자를 공중으로 띄워주는 거야. 줄을 당겨서. 그 여자가 이렇게 천사처럼 날아다니면서 그 성당 안에 그림을 구경하는 거죠. 인도판 최수종이죠. 인도판 최수종? 자다가 갑자기 인도판 최수종이라고. 최수종이 왜? 최수종이 그 이벤트가 이벤트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런가요? 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장면은 좀 웃기기도 하고 굉장히 격정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랄프 파인즈와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처음 정사를 갖는 장면이 있어요. 네. 이 영화 좀 야해. 네, 야해요. 막 올루드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헤어 누드가 막 나오죠. 네. 처음 정사를 가질 때 두 네?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뒤엉킨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이거를 벗길 이게 안 되는 거지. 바르질 그 얘기하는 예. 거구나. 벗기를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이 그냥 급해서. 찢어버리는 거. 푹 찢어버리고 바로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이 정사를 하는데 정사 씨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거의 짧게 그냥 끝나버리고 바로 다음 컷으로 탁 넘어가는데 그 찢은 옷을 이렇게 파인즈가 꼬매면서 바느질로. 여기서 알파인지 알마시 백전 아는 것도 굉장히 많고 보면은 노래도 다 모르는 음악들도 다 노래도 알고. 없고 시도 뭐 줄줄줄 외우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헝가리 그렇게 잘 살지 못해 생각하지만 이때는 헝가리 제국, 그쵸,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 망한 거지만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근데 거기에 아주 엄청난 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귀족이고. 귀족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인류에 공헌하고자 지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야. 예. 그렇죠. 비행기 조종도 하고. 예. 엄청나 지금으로 따지면은 완전 엄친아 중에도 엄친아죠. 그렇죠. 결혼도 안 했고 그런데 유부녀를 유부녀를 사랑하게 사랑하게 되고. 된 거죠. 얼마나 눈이 높았겠어. 그리고 윌럼 더포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복수하려고. 복수하려고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그쵸. 왜냐하면 네가 그 독일군에 넘겨준 지도 때문에 많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복수하려고 사실은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사람이 그 사막의 지도를 독일군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렇지. 이게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 지금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는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거가 사실 이 영화의 가장 큰 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이 민족주의자나 국가주의자는 대를 위해서 도를 희생해야 된다고 하겠지만 누구나 이 랄프 파인즈의 행동에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지도를 넘겨주는 순간 우리가 전쟁에서 질지도 모르는데 그건 마치 우리가 무슨 우리 옛날에 낭랑공주와 호동왕자 같은 네. 포카혼타스 네. 뭐 그런 얘기의 2차 대전 버전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랄프 파인즈가 하는 행동 이거가 어때요? 공감이 가나요? 나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저도요. 그거 오샥이 그랬으면 우리나라는 착살다.
한두 번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말고 다른 이유로 근데 그러는 사람. 먼저 영국군한테 가서 이렇게 그치.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치. 도움을 청했는데 진짜 이름 때문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접과 어떤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고 끌려가다가 자기가 목숨 걸고 탈출해요. 그때는 뭐 더 이상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마음이 어떻게 뭐 포기가 되겠어요? 거기 음식이랑 물이랑 놔두고 갔는데 결국은 부상까지 당했으니까 그리고 오래 못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어서 죽은 것 같아요. 얼어 너무, 죽었다. 네, 아, 너무 맞다. 춥다는 불이 얘기, 꺼졌잖아. 예, 너무 춥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동굴 밖으로 나가면 따뜻한 햇볕이 있을 텐데 뭐 이런 편지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죠. 사막의 밤은 체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가봤나 봐. 뭐 예전에 가봤었죠. 어디 사막? 제가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사막이 사막이 진욱이 여기 인중에 사마귀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주 그 인상적인 장치가 있어요. 이 책. 네. 나는 이 영화 처음 난 그게 항상 다이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리는 헤로도투스의 역사책이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편지랑 사진이랑 이런 기념 멘트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막 껴놔서 책이 이렇게 뚱뚱해져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을 이 잉글리시 페이전트가 끝까지 갖고 있죠. 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거기에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써놨죠. 네. 그리고 그녀가 그려준 그 그림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추억들이 그 책에 다 있는 거야. 그 사이사이에. 그래서 그 책을 끝까지 이 환자가 몸이 다 불탔는데도 그 책은 가지고 있었던 거 보면 그 사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을 막 읽어주기도 하고 줄리엣 비노시가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그 기념품들을 하나씩 하면서 그 옛날 장면이 회상이 되죠. 그 캐서린이 남겨놓은 마지막 편지를 음. 그 줄리엣 비노시 그 간호사가 대신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어주기 전에 주사를 한 대 놔주죠. 그래서 그 줄리엣 비노시의 그 연기. 예. 너무 좋았어요. 난 거기서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것 같아. 예. 우리 물론 이제 이 환자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재활해가지고 살 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완되기 힘들다라는 걸 네. 알지만 거기서 결국 그런 길을 선택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죽은 그녀를 향해서 떠나는 길에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그 간호사가 대신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이렇게 뭔가 그 굉장히 그러니까 슬픈 시적 표현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줄리엣 비노시가 예. 참 좀 평범해 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쁘고 예. 좀 나는 되게 신비한 배우인 것 같아요. 불란서 여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도 더 점점 예뻐지는 것 같고. 나는 처음에 이 줄리엣 비노시 나오는 그 뽕레프의 연인들을 극장에서 봤었어요. 90년대 초에. 그때 나는 이게 여자 배우도 별로고 남자 배우도 별로고 프랑스 영화는 참 지독하다. 막 이렇게, 난해하다.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줄리엣 비노시가 그 다음에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도 나오고 네. 이 영화도 그렇고 좀 막 어떤 씬에서는 너무 예뻐. 네. 어떤 씬에서는 너무 이렇게 그냥 너무 평범하고 그런데 어때요, 줄리엣 비노시? 저는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음? 되게 인상적인 영화 있었어요. 줄리엣 비노시. 그 클라우즈 오브 실즈 마리아라는 영화 있거든요. 클라우 실즈 말이야. 예. 그러니까 굉장히 연륜이 있는 여배우. 그러니까 아주 유명하고 이렇게 탑 클래스에 가 있는 여배우 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실즈 마리아라는 동네 아주 시골 동네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대본 연습하고 뭐 이런 역을 했는데 거기선 또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하면서 약간 괴팍한 면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여배우 역을 했거든요. 거기에 크리스틴 스콧 인상적이었어요. 토마스도 나온다고? 아니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아니고 크리스틴 스튜어트. 크리스틴 스튜어트? 네,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매니저로 나오고 아주 젊고 어린 매니저로 나옵니다. 나는 최근에 그 불란서 영화인데 여름의 조각들이라는 영화 봤어요. 줄리엣 비노시가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어머니의 유산 뭐 이런 거 정리하고 뭐 이러는 건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아무튼 줄리엣 비노시가 소리 없이 강한 강자인 것 같아요. 네. 요때 96년 영화죠 이게. 네. 지금 내가 어떻게 영화를 고르다 보니까 이 90년대 나의 20대 때 봤던 영화들이 많이 이렇게 주르르르 나온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우연찮게 그렇게 됐네요. 그
그렇죠. 93, 4, 5, 6, 뭐 레옹, 리빙 라스베가스 이 영화, 뭐 러브 어페어, 러브 어페어는 아니었나? 이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수많은 상을 휩쓸었는데 랄프 파인스가 나무주연상을 못 받았죠. 예. 이때 저게 나왔거든. 샤인. 아. 샤인의 제프리 러쉬가 예. 나무주연상을 휩쓸었게. 어쩔 수 없이 받았죠. 예. 그 너무 연기를 랄프 파인스 좀 운이 없어. 그렇죠? 예. 이때 또 여우주연상은 파고가 받았어. 아. 그 프란시스 맥도먼드요? 네, 맥도먼드가 받았죠. 물론 이제 작품상이랑 메이저 상들은 잉글리시 페이션트가 싹쓸었지만 이런 연기상들은 그런 영화들이 가져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그때 다큐 했을 때 웬 킹스 했었죠. 알리 영화. 그때가 요때 나왔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90년대도 이제는 최근이 아니고 꽤 오래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를 우리가 이렇게 추억을 하네요. 이때 뭐 저번에 했던 버드 케이지도 96년 영화. 네, 맞습니다. 이때 흥행 1위 했던 영화는 인디펜던스 데이. 이게 벌써 20년이 다 됐군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대학생 때 이제 봤는데 네. 공사 중이니까요. 예. 새벽 2시에. 저렇게 큰 소리가 나요. 방금 너 자고 있는데 어저께냐? 저 소리 깼어요. 지금 공사 소리 갑자기 못 듣겠어요. 대학생 때 그때 봤을 때는 그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가 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이렇게 못생긴 나- 배우를 나도 썼지라는 좀 생각을 그랬어.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뻐요. 좀 그렇지? 왜 그랬지? 이상하더라고요. 형들이 많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지금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이게 정말 고상한 느낌이 그냥 이 여자가 원래 이렇게 줄줄줄고, 금발이 아닌데 원래 이렇게 까만 머리인데 여기서 그렇게 염색을 한 건가? 아무튼 나도 이때 대학생 때 봤을 때는 예. 줄리엣 비노시랑 스코트 둘 다 나는 별로였거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몰입이 안 됐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다르네요. 예. 근데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봐도 좋을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화가 좀 길고 그런 닥터 지바고 스타일의 그런 에픽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보고서 난 봤어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는 다시 보고 또 보고 그래도 이게 계속 사골국무 우려나는 그런 영화예요. 이 영화 2시간 42분짜리예요. 그렇죠? 길죠? 2시간 42분인데 음. 그 민겔라가 만든 첫 버전은 4시간 10분이었대요. 그랬겠지. 원래 이런 영화가 그래요. 그래서 자르고 편집하면서 잘라서 무지하게 예.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이랑. 예. 김 PD랑 진욱이는 이 영화를 안 본 것 같아. 한 마디를 안 해. 기억나. 기억은 나겠지. 근데 뭐 잘 기억나고 좀 먹먹해. 이 영화 정말. 그래? 요즘에 최근에 있었던 이상가족 상봉이가 이런 거예요. 헤어져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만난 지금의 사람들은 3일 동안 같이 있다가 잠깐씩 보고 3일 만나고 또 헤어져야 되잖아. 근데 전쟁 중에 죽은 걸 확인한 사람이 더 슬플까? 아니면 생사차 모르는 사람이 더 슬플까? 근데 역시 그 또한 사랑이니까 그런 생각이 또 갑자기 그렇죠. 들었죠. 우리도 이게 남녀 같지 않죠. 왜냐하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가서 네. 50년, 60년이 되도록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잉글리시 페이션트도 내가 사흘이면 갔다 온다라고 하고 나가서 네.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잖아. 요번에 했던 말 중에 그렇게 있잖아. 아버지 돌아가신 줄 모르고 내가 40년 동안 제사 지냈는데 제사 지낸 비용 다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웃을 수도 없고 근데 어떻게 이산가족 나는 볼 때마다 좀 화가 나요. 나는 솔직히 이 위정자들 이산가족 문제는 좀 무기력해져서 그냥 슬퍼. 아니 이거는 화나는 것도 있지만 이승만, 김일성 그때 이산가족 이거는 했었어야 돼요. 그때부터. 그다음에 김일성, 박정희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무슨 자기네 무슨 선심 쓰듯이 정치적인 카드로 활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 있더라. 이 똑같이 나쁜 놈들이야 이거. 적십자사가 거의 한 해에 15,000명 가까이가 돌아가신데 이제는 뭐 다 그러니까- 80대도만 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안 남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이산가족들의 육성으로 인터뷰를 받아. 그래서 내가 어디 사람이고 어디서 헤어졌고 그런 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북에 있는 말하자면 생존자의 가족들한테 나중에 전달할 수 있게 기록 사업을 하거든. 시간이 그렇게 돼버린 거야 이제.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우리가 사실 남북 이것도 그렇지만 그냥 남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도 전쟁 끝나고 30년 있다가
KBS에서 그 이상가족 그걸 한 거잖아요. 이상가족 찾기 방송을.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거는 진짜 코미디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그렇죠. 근데 더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그때 만났던 이상가족들이 같이 안 살고 또 다시 그렇게 남남이 된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에서 만났어도. 왜냐면은 서로 떨어져서 20년, 30년 이미 살았던 거잖아. 80년대만 해도. 그러니까 서로 그거가 안 되는 거지. 그거가 참 역사 비극이에요. 우리가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하면서 좀 타산지석을 삼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거잖아. 내 편인 줄 알았던 놈이 나를 괴롭히고, 내가 누군가 살려야 되니 적한테 가서 정말 그런 걸 해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는데 살아남은 게 아니고 죽고 싶은데 진짜 몸도 못 지켜서 죽을 수도 없고, 그 고통이 계속 뭐라 그러지, 리와인드 돼가지고 계속 리플레이 되는 그 환자의 이야기죠. 이건 정말 아플 수밖에 없어. 이건 사랑 이야기임에도 아프고 사람의 인생에서도 아프고 전쟁 하여튼 나쁘고. 근데 그 참 영화적으로 로맨틱한 그런 게 더 씬들이 좋죠. 많이 있어요. 아까 그 골무 얘기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나는 이 둘이 크리스마스 때 네. 크리스마스 막 고요 한번 걸어보고 이거 물론 이제 사막에서 부르는 거지만 여기서 네. 막 파티를 하면서 네. 둘이서 바로 뒷방에 그 들어가서. 남편이랑 네. 더 사람 좀 있는데 그 옆방에서 둘이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그쵸. 있죠. 그 밖에서 이렇게 간유리 같은 걸로 보여. 네. 막 조마조마하죠. 네. 그거랑 그거랑 랄프 파인즈가 스코트 캐서린 캐서린. 폭파인 부분 있잖아요. 목 아래 네. 쇄골 밑에 네.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죠. 사랑하죠. 예. 그거 명칭이 뭐냐고 그러고 네. 그죠? 그 여자의 그 부분을 그래서 내가 그거 적어놨어. 네. 쇄골절흔이래 거기가. 쇄골절흔. 절은 잘라진 흔적. 그렇지. 폭파인 흔적이라는가 봐. 그게 섹시한 거면 약간 좀 그런데 또 그거 뭐 얼굴이 되지 왜 그런 건데. 프레스터널 너츠라고 하나요? 너츠. 그 폭파인데 거기가 예쁜가 봐. 이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별게 다 예쁘죠. 나는 발꿈치가 그러니까 이쁜 발꿈치 이런 데도 예뻐 보이거든. 그다음에 뭐 이 있잖아요. 그 뒤에 목덜미 뭐 어깨 이런 데. 근데 이 쇄골절흔이 예뻐 보인다고 하는 그런 씬이 있고 또 뭐 차 안에서 뭐 바람 얘기하는 거 나오잖아. 이 알마시 백작이 랄프 파인즈가 정말 박식해. 바람이 막 부니까 바람 얘기를 하는데 네. 세상의 모든 바람을 다 알아. 야 이게 확실히 여자들이 그러니까 지적인 남자한테 이렇게 끌리나 봐요. 근데 이 캐서린도 굉장히 지적인 여자예요. 그 마지막 편지, 귀족들이잖아. 예, 그 마지막 편지를 들으면요 시예요 시. 예, 그러니까 그쵸.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쓰고 있는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제 아름답고 지적인 글을 남겨 놓은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줄리엣 베노시가 대신 읽어주는 장면에서는 정말 그냥 가슴이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이 눈물이 안 나올 만큼 가슴이 무거운 느낌을 어. 받는 것 같아요. 콜린 포스 그 남편도 이 여자를 네. 참 사랑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사랑했죠. 이상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네. 이 여자는 랄프 파인스를 사랑한 거야. 콜린 포스랑 어렸을 때부터 친구고 예. 그러니까 친구 같은 남편인데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 1주년이라 그러잖아. 여기 예. 사막에 와서. 예. 그런데 정말 자기 인생의 사랑을 만난 거지. 진욱이 지금 존을 하고 너 지금 무슨 영화 하고 있는지 아니? 아직 2위랑 1위 남았어. 진욱아. 와이낫도 해야 돼. 뭘 차려봐.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국인 환자는 아니었지만 영국인 환자로 불리우는 그러네. 화상 환자. 헝가리인 환자인데. 보통 그 병원에 이렇게 딱지 같은 게 붙어 있죠. 화상 환자라고. 아 네. 그렇죠. 그리고 출신지 잉글랜드 이렇게 써 있는.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 화상 환자. 고통스럽다고 뭐 하더라고. 말할 것 없고요. 하여튼 예. 가슴 아픈 영화는 맞다. 예. 약간 전쟁 영화답다. 예. 그런 뭐 또 생각 무슨 들다. 티좀 잡으려 그래? 아니 잡으려고 그랬는데 잘 안 잡힌다 이거. 그냥 넘어가자. 이것까지 내가 인정해줄게. 그래. 그 정도까지 한번 해줄 수 있지 뭐. 네. 자, 3위 영화까지 알아봤고요.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